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경남 지역은 오늘 오전 창원과 김해 등 10개 시군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점차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빗줄기도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상캐스터, 태풍의 진행 방향 전해주시죠. 네, 아직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는데도 비바람의 세기가 무척 거셉니다. 현재 태풍은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무렵에는 부산 남쪽 약 17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오늘 밤 9시 무렵 부산 남동쪽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태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의 세기는 점점 더 거세지겠는데요. 특보 상황을 보시면 아직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만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곧이어 동해와 남해 전 해상 그리고 경남 전 지역으로 태풍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초속 15m 이상, 순간적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되도록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기상 상황을 계속 잘 살피시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종일 22도에서 27도 사이의 기온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에도 종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7에서 8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일부 내륙으로 소나기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은 오늘 오전부터 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남해안의 선박들은 대부분 피항했거나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고 바람도 잔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방향을 틀면서 북상한다는 소식에 지역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어선들은 대부분 피항했거나 육지로 인양된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밤사이 부산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아침 7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태풍 예비특보도 오전부터 경남 10개 지역에 내려져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는 오늘 낮부터 강풍 예비특보도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남에 40에서 100mm 사이로 비가 오겠고 남해안은 150mm가 넘겠습니다. 강풍도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풍속 초속 15m로 바람이 불겠고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모든 바다에 강풍이 불어 물결이 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상남도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여객선과 유도선 운항을 중지시켰고 일부 지역 학교는 휴업 또는 휴교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다며 축대 붕괴와 토사 유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 태풍 뿌라삐룬도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강풍 피해 예방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경남은 장맛비로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어제 출범했지만 태풍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새 단체장들은 예정됐던 취임식도 취소하고 주민의 안전 챙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지표로 경남도정을 이끌 김경수 경남도지사. 도청에 첫 출근을 하자마자 재난대책본부부터 찾았습니다.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호 태풍 뿌라삐룬에 대비한 첫날 공식 외부 일정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본 통영시 동호만 배수 펌프장. 재난재해 대처는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취임식을 대신한 직원 인사 자리에서도 형식적인 의정과 행사는 간소화하고 도민을 우선한 업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겸손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되주십시오. 허성무 창원시장도 상습 침수 지역인 창원 진해구 용원 어시장과 내동지구를 찾아 시민 안전을 직접 챙겼고 허성곤 김해시장도 재난 대비 통보나 방송에 그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주문하며 배수 펌프장과 대형 공사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등 경남 지역 대부분 시장 군수들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태풍 대비 업무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식보다는 실무를 챙기며 출발한 민선 7기. 4년 임기 내내 공약을 지키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연합대학을 거쳐서 대학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관건입니다. 최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경상대 등은 타 대학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통합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를 튼 것은 지난해.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을 내용으로 한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관련 연구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전의 통합이 선택이었다면 현재의 통합은 어쩌면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이고 지역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통합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흡수 통합이 아닌 1:1 통합으로 교명은 국립경남대로 변경하고 유사 중복학과 통합과 대학본부와 인문사회 계열은 과기대 칠암 캠퍼스, 자연공학 계열은 경상대 가좌 캠퍼스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1:1 통합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통합대학으로 거듭나는 거죠. 저희가 2년 반 정도의 연합 단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는 연합대학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는 통합을 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일부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용역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 뒤 9월부터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린 책 나를 잊지 마세요를 쓴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끝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영면하신 김 할머니를 조문하는 행렬이 빈소가 있는 통영에서 이어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일본의 사죄만 받으면 나비처럼 훨훨 날 거라던 김복득 할머니. 끝내 나비처럼 날지 못한 할머니의 영정이 꽃송이에 둘러싸였습니다. 별세하셨다는 소식 듣고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꽃다운 나이 22살. 김 할머니는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지옥 같은 7년을 보냈습니다. 고향 통영으로 돌아온 지 50년이 지난 1994년부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2013년에는 위안부 증언록 나를 잊지 마세요를 펴내고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정계와 교육계에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그러면 단칸 방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4천여만 원을 위안부 기념관 건립비와 장학금 등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잘 말은 못하지만 서툴지만 있는 언어, 진실된 언어 그 자체로 전달을 대중들에게 해서 위안부 운동을 모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김 할머니의 바람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이제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개최한 금융경제 이슈 토론대회에서 창원대 팀과 경남과학기술대 팀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경남 지역 중소기업 7곳을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창원시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하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직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우리은행에서 10억 원을 출연받아 150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GM에 지시한 비정규직 직접고용 이행 여부 결정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한국GM 창원공자 1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불법 파견 노동자 774명을 오늘까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씩 과태료 77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GM 창원공장 측은 직접 고용 여부에 대해 오늘 노동부 창원지청에 답변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KBS 창원 뉴스 등을 통해 제기된 경남개발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2건의 채용 당시 경남개발공사의 전 사장과 인사 담당자, 일부 채용 당사자 등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200여 명 가운데 송도근 사천시장과 구인모 거창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등 당선인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도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올해 12월 13일까지입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을 흉기로 질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순천 방면으로 가던 남해고속도로 버스 안에서 갖고 있던 흉기로 승객 44살 비모 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21살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